저는 회장님 차 열쇠를 끝까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저를 미친 비서라고 생각했죠. 회장님조차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쇠를 쥐고 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회장님은 죽을 예정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모든 걸 회사 내부 사람이 꾸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3년 전 제 아버지가 사라진 진실과 연결돼 있었죠. 저는 복수를 위해 회장 비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열쇠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성바이오라는 회사에서 회장 비서로 일하고 있는 윤세린입니다. 나이는 22이에요. 어린 나이에 회장 전용 비서가 됐다고 다들 신기해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가끔 믿기지 않아요. 오늘도 평소처럼 야근이었어요. 서도연 회장님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을 마치셨죠. 저는 회장님 뒤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지하 주차장은 늘 으스스했지만 오늘따라 더 이상했어요. 회장님의 새 전기차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최신형 세단이었죠. 회장님은 늘 그렇듯 지친 얼굴로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세린 씨, 차 키 좀. 근데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 귀에 뭔가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소리였어요. 전자제품에서 나는 아주 작은 신호음 같은 거요. 저는 재빨리 회장님 앞을 막아섰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 차 못 타세요. 회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당연하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비서가 차를 못 타게 한다니까요. 세린 씨, 장난해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키 주세요. 회장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열쇠를 뒤로 숨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지금 이 차 시동 걸면 큰일 나요. 차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회장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럴 만도 했죠. 갑자기 비서가 차가 폭발한다고 하니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세린 씨, 무슨 영화 본 거예요? 내 차를 내가 타겠다는데 왜 이래요? 회장님이 손을 뻗으려고 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 회장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주차장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님은 웃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화면을 켰어요. 사실 주차장에 내려오기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게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저는 기계에서 나오는 신호를 느낄 수 있어요. 소리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그냥 귀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오후부터 주차장 쪽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어요. 회장님 차 근처에서만 들리는 아주 얇은 전자음이었죠. 처음엔 그냥 차 알람인가 했는데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퇴근 전에 몰래 주차장에 내려와서 확인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블루투스 신호 목록이 떠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께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낯선 장치가 회장님 차랑 계속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차량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누군가 회장님 차 시스템을 강제로 조종하려는 거예요.
회장님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게 진짜야? 네. 전기차는 배터리 시스템을 해킹하면 과열시킬 수 있어요. 시동을 걸면 차 안에서 화재가 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사고로 보일 거예요. 회장님은 말없이 차를 쳐다봤어요. 새로 산 지 한 달도 안 된 차였어요. 그 차가 지금 무덤이 될 뻔했던 거죠.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짐작은 가고 있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최근 대성바이오에서 임상 데이터 유출 사건이 터졌어요. 회사 주가가 폭락했고 이사회에서는 회장님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회장님이 사라지길 바라고 있었어요. 회장님, 최근에 누구랑 싸우신 거 있으세요?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들 내 편인 척하지만 진짜 내 편은 없어요. 이사회 절반은 날 자르고 싶어 하고 나머지 절반은 글쎄요. 바로 그때였어요. 주차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회장님을 차 뒤로 끌었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앞에 선 남자가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연락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한기성이에요. 외주 보안팀 팀장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특히 제 손에 쥐어진 차 키를 계속 쳐다봤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긴급 상황? 나한테 연락 온 거 없는데요? 기성이라는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전화가 안 돼서 비서님께 연락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서 가시죠. 그의 뒤에 선 남자 둘이 천천히 우리 양옆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도망 못 가게 에워싸는 것처럼요. 저는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 사람들 우리 회사 사람 아니에요. 기성의 표정이 굳었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비서님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긴장감이 팽팽해졌어요. 저는 열쇠를 재빨리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제가 먼저 확인하고 결정할게요. 저는 회장님 차 쪽으로 걸어가서 차량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진단 포트 커버를 열고 작은 USB 장치를 꽂았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원격 제어 감지. 과열 위험. 즉시 점검 필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누군가 차량 시스템을 해킹해서 배터리를 과열시키려고 대기 중이었던 거예요. 시동만 걸면 차 안에서 불이 날 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기성에게 보여줬어요. 보세요. 지금 이 차는 폭탄이에요. 전기차는 따로 폭탄을 설치할 필요도 없죠. 시스템만 조작하면 배터리가 알아서 터져요. 기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재빨리 손을 뻗어 제 손에서 열쇠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빨랐어요. 손목을 비틀어서 그의 손을 밀어냈어요. 큰 힘을 쓴 건 아니었어요. 정확한 각도로 중심을 무너뜨리는 동작이었죠. 기성이 비틀거렸어요. 뒤에 있던 남자 둘이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주차장 스피커에서 큰 소리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지하 2층 화재 위험 감지. 전 직원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지하 2층 화재 위험. 사실 그건 제가 방금 전에 USB 장치로 건물 시스템을 건드린 거였어요. 차량이랑 건물 시스템이 연동돼 있거든요. 거짓 경보를 울린 거죠. 경보가 울리자 경비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어요. 야근하던 직원들도 몇 명 나왔고요.
갑자기 주차장이 시끌벅적해졌어요. 기성은 이를 악물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못 움직이겠죠.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운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다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끊어 말했어요. 기성은 뒤에 있는 남자들에게 눈짓하고는 재빨리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회장님이 저를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세린 씨, 대체 누구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사실 그냥 평범한 비서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예전에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부서에서 인턴으로 일했어요. 거기서 해킹이랑 시스템 보안을 배웠죠. 근데 제가 일하던 중에 큰 데이터 유출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어요. 목이 메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는 결백했어요. 누명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한테 연락도 없이요. 회장님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범인을 찾기로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대성바이오가 그 사건이랑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가? 네. 그때 유출된 데이터 중 일부가 대성바이오 임상 실험 자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회사에 지원했어요. 회장님 비서가 된 것도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어요. 회장님은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날 구한 건 회장님을 구하려던 게 아니에요. 진실을 볼 시간을 벌려던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회장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지 대충 감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찾던 진짜 범인일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잡하네요. 근데 세린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날 믿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믿냐고요? 저는 회장님을 조사하려고 들어온 건데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네, 믿어요. 회장님이 작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세린 씨 믿을게요. 같이 진실 찾아봅시다. 그렇게 저와 회장님의 이상한 동맹이 시작됐어요. 열쇠 하나 때문에 막은 건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음모와 숨겨진 진실로 가는 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을 안전하게 다른 차로 모셨어요. 회사 차량이 아닌 제 낡은 경차로요. 회장님은 불평 한마디 없이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어디로 가요? 일단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요. 안전한 데서 얘기해야 해요. 저는 조용한 24시간 카페로 향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손님도 별로 없었죠.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회장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약속할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파일을 열었어요. 지난 6개월간 제가 몰래 모아둔 자료였어요. 대성바이오 내부 서버에 접근한 기록, 수상한 데이터 전송 내역, 그리고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부회장 정태훈. 회사에서 회장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죠. 정 부회장님이요?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주차장에서 잡힌 해킹 신호, 그 발신지를 추적했더니
정 부회장 개인 서버로 연결됐어요. 회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정태호는 회장님이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같은 대학 선배이기도 했고요. 태훈이가 날 죽이려 했다고? 직접 손을 쓴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시는 그쪽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저는 다른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최근 3개월간 정 부회장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었어요. 총 5억 원. 외주 보안회사 명목이었지만 그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어요. 이 돈이 오늘 주차장에 나타난 한기성이란 사람한테 흘러간 거예요. 회장님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왜? 내가 태훈이한테 뭘 잘못했길래?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최근 임상 데이터 유출 사건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 신약 개발 자료가 통째로 새어나갔잖아요. 주가가 반토막 났고 그 유출 사실 내부에서 일부러 한 거예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앉으세요. 제가 증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유출된 임상 데이터 목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유출된 자료들 전부 3상 임상 실험 결과예요. 그것도 실패한 실험들만요. 실패한 것들만? 왜? 성공한 데이터는 한 줄도 안 빠져나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회장님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럼 일부러 실패한 데이터만 흘려서 우리 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맞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주식을 싸게 사들일 수 있는 사람. 정 부회장은 지난 한 달간 개인 명의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로 회사 주식을 계속 매입했어요. 주가가 바닥일 때요. 그리고 내일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회장 자리에 오르면 주가가 다시 오르고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 부회장 혼자서는 이런 일을 못해요. 누군가 더 큰 사람이 뒤에 있어요. 더 큰 사람? 네. 제 아버지 사건이랑 연결된 사람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3년 동안 찾아 헤맨 그 사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 3년 전 데이터 유출 사건 때 빠져나간 자료 중에 대성바이오 임상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자료였죠. 신약 개발 핵심 기술이 담긴. 잠깐만요. 그럼 3년 전 사건도 우리 회사 내부 사람이 연루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회사에 있어요. 높은 자리예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세린 씨 맞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웠어요. 누구세요? 궁금하면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혼자서요. 30분 안에 안 오면 당신 아버지 소식은 영영 못 듣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데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 3년 동안 생사조차 모르던 아버지 얘기를 저 사람이 꺼낸 거예요. 무슨 전화예요?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사로. 오래요. 30분 안에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회사는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야 해요. 아버지 소식을 안다고.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세린 씨, 이건 함정이에요. 뻔하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저는 회장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럼 나도 갈게요. 안 돼요. 회장님은 더 위험해요. 세린 씨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같이 가요. 회장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무서웠거든요. 혼자 가기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밤 일시 텅 빈 도로를 달렸어요. 회사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세린 씨, 네, 당신 아버지, 정말 결백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얼굴을 보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예요. 증거도 조작된 거고요.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그걸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회사 건물이 보였어요. 밤인데도 몇몇 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으스스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아까 그 회장님 차는 견인차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진 상태였어요. 준비됐어요? 회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 하나를 꺼냈어요. 신호 교란기였어요. 이거 켜두면 우리 위치 추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는 또 다른 장치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사각형 기계였어요. 전자 신호 감지기예요. 주변에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으면 알려줘요. 세린 씨, 대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비서 맞아요? 회장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긴장이 좀 풀렸어요. 준비됐으면 가요. 우리는 조용히 건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비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에 희미한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저는 회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 감지기가 삐삐 울렸어요. 서세요. 카메라 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작은 렌즈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우릴 보고 있네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안에서 한기성이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요. 늦지 않게 오셨네요. 윤세린 씨. 그의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정태훈 부회장이었어요. 회장님까지 오셨네요. 좋아요. 일이 더 쉬워졌어요. 정 부회장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 회장님한테 공손하게 대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훈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회장님이 차갑게 물었어요. 무슨 짓이냐고요? 당연히 정리 작업이죠. 회장님,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죠. 그래야 회사가 살아요. 정리 작업? 날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다니요.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던 건데 이 똑똑한 비서 때문에 실패했네요. 정 부회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윤세린, 윤재혁의 딸이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름을 저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물론이죠. 3년 전 그 사건, 제가 다 꾸민 거니까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맞아요. 당신 아버지는 우연히 제 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입을 막아야 했죠.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 화를 내면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정 부회장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지금까지 모은 증거 전부 지워요. 그리고 회장님과 함께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죠.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저희를 살려둘 리가 없었어요. 회장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태훈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그만두라고요?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정 부회장이 손짓하자 한기성 뒤에서 남자들이 더 나왔어요. 5명. 우릴 둘러쌌어요. 오늘은 제대로 끝내겠어요. 두 분 다 안타까운 자살로 마무리될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방 속 숨겨둔 마지막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요. 제가 말했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 혼자 이 일 꾸민 거예요? 아니면 누가 더 있어요? 정 부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 사람 뒤에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세린 씨. 오랜만이네요. 그 목소리 알고 있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3년 전 아버지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중년 여자였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운 눈매. 이사님,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떨렸어요. 대성바이오 이사 김연희, 회사 설립 멤버이자 3년 전 아버지 사건을 조사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세린 씨. 많이 컸어요. 김연희 이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3년 전 그 사람은 아버지를 도와주는 척 했어요. 제가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아간 결정적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김연희였어요. 당신, 처음부터 한편이었구나. 회장님이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김연희 이사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편?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제 편이에요. 항상 그랬죠. 3년 전 데이터 유출도 당신이 시킨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확해요. 대성바이오 신약 개발 데이터를 빼돌려서 경쟁사에 팔았죠. 무려 200억이나 받았어요. 근데 당신 아버지가 눈치채버렸어요. 서버 로그를 추적하다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증거를 찾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으니까. 정 부회장이 잘 도와줬죠. 정태훈이 비굴하게 웃었어요. 이사님 덕분에 저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협력하기로 했죠. 회장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주먹을 쥐었어요. 연희 씨, 우리가 함께 이 회사 키웠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키웠다고요? 회장님 혼자 다 가져가면서요? 전 20년 동안 그림자에서 일했어요. 공은 회장님이 다 가져가고 저는 뒤에서 꾸준히 일만 했죠. 김연희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회장님이 사라지면 제가 회사를 경영할 거예요. 정 부회장은 명목상 회장이고 실권은 제가 쥐는 거죠. 미친 짓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미쳤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착하게 살면 손해만 봐요. 당신 아버지처럼요. 그 말에 제 이성이 끊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김연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궁금해요? 살아는 있어요. 아직은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인멸용으로 살려뒀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당신처럼 귀찮은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으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말해줄 수도 있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연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 전부 넘기세요. 그리고 회장님과 함께 영원히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만나게 해줄게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우리를 살려둘 리 없었어요. 그 증거들 어디 있어요? 안 알려줘요. 그럼 아버지는 못 만나요. 김연희가 손짓했어요. 한기성과 부하들이 우리를 둘러쌌어요. 5명이 천천히 좁혀왔어요. 어차피 선택권 없어요. 오늘 여기서 끝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까 제가 몰래 설정해둔 타이머였어요. 동시에 건물 전체 전기가 나갔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어요. 뭐야? 한기성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손에 쥔 작은 손전등을 켰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저는 회장님 손을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뛰었어요. 사실 오늘 올 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건물 전기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심어뒀거든요. 저들 잡아. 뒤에서 김연희가 소리쳤어요.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15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세린 씨, 계획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죠.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출구가 막혀 있었어요. 한기성 부하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다른 길이네요. 뒤에서 김연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끝이에요, 세린 씨. 순순히 따라오면 편하게 해줄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출구는 막혔고 뒤에는 적들.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회장님, 저 믿어요? 뭐, 제 말대로만 해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장치를 꺼냈어요. 작은 폭죽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섬광탄이었어요. 눈 감으세요. 저는 섬광탄을 던졌어요. 펑! 하얀 빛이 터졌어요. 한기성과 부하들이 눈을 감고 비틀거렸어요. 그 틈에 저는 회장님을 이끌고 옆문으로 뛰었어요. 직원 전용 통로였어요. 비상구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빨리. 우리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차는? 저쪽에. 제 차가 주차장 구석에 있었어요. 우리는 뛰어서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뒤에서 한기성 일행이 쫓아나왔어요. 가요.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보니 검은 차 2대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세린 씨, 저들이. 알아요.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새벽 도로를 질주했어요. 뒤에서 차들이 바짝 따라붙었어요. 어디로 가요? 일단, 경찰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증거가 없었어요. 컴퓨터는 카페에 두고 왔고 핸드폰 안에 백업은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회장님, 제 가방에 USB 있어요. 빨간색이요. 회장님이 가방을 뒤져서 USB를 꺼냈어요. 이거요? 네. 거기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김연희 계좌 내역, 정 부회장 비리, 3년 전 사건 진실. 전부요. 이걸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걸 안전한 곳에 보내야 해요. 저는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회장님, 믿을 만한 언론사 기자 아는 사람 있어요? 있긴 한데. 전화해 주세요. 지금 당장 이 USB 내용을 보내야 해요. 회장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2시였지만 기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김 기자님, 나 서도연이에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회장님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기자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0분 뒤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거기서 USB 넘겨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차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세린 씨, 저들이. 바로 그때 뒷차 한 대가 옆으로 붙었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한기성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차 세워요. 저는 대답 대신 핸들을 꺾었어요. 차가 급회전했어요. 한기성 차가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세린 씨, 운전 어디서 배웠어요? 유튜브요. 사실이었어요. 영화 보면서 따라한 거였죠. 하지만 쫓아오는 차가 한 대 더 있었어요. 그 차가 우리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꽝! 차가 흔들렸어요. 으악! 핸들을 꽉 잡았어요. 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했어요. 간신히 바로잡았지만 속도가 줄었어요. 뒷차가 다시 들이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어요. 경찰이다. 뒤 차들이 급히 방향을 틀었어요. 도망가는 거였어요. 경찰차가 우리 차 옆에 섰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경찰이 소리쳤어요. 차 세우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세웠어요. 경찰이 다가왔어요. 면허증 제시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쫓기고 있었어요. 경찰이 의아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한기성 차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쫓기고 있었다고요? 누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나섰어요. 경찰관님, 제가 대성바이오 회장 서도연입니다. 지금 저희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회장님이 명함을 보여줬어요. 경찰이 놀란 표이었어요. 대성바이오 회장님이요? 그럼. 네.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우리는 경찰차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더 이상 쫓아오는 차는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새벽 3시. 피곤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조사실에서 우리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3년 전 사건부터 오늘 일까지. 경찰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회장님 신분과 USB 내용을 보고 진지해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큰 사건인데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아직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윤재혁 씨요? 3년 전 사건이. 네.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예요. 진짜 범인은 김현이에요. 경찰이 USB를 들여다봤어요. 이 증거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모았어요? 6개월 동안 몰래 조사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희와 정태훈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재혁 씨 수색도 시작하고요.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3년 동안 찾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아버지를 찾는 것. 과연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실까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새벽 5시였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세린 씨, 괜찮아요?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김연희와 정태우는 새벽에 긴급 체포됐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김연희는 끝까지 아버지 위치를 말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만 했죠. 거짓말이 뻔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세린 씨,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김연희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경찰관이 투명 봉투를 보여줬어요.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창고 열쇠 같은데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번호가 새겨져 있긴 한데. 저는 열쇠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금속 열쇠. 손잡이 부분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A-247. 이거 어디 본 것 같은데. 회장님이 열쇠를 들여다봤어요. 어디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익숙해요. 저도 열쇠를 자세히 봤어요. A-247. 이 번호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3년 전 아버지가 일하던 공공기관. 거기 지하에 자료 보관 창고가 있었어요. 각 창고마다 알파벳과 숫자로 된 번호가 붙어 있었죠. 아버지 직장. 자료 보관 창고예요. 뭐라고요? 3년 전 아버지가 일하던 곳이요. 거기 지하에 창고가 있어요. 이 열쇠가 그 창고 열쇠일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거기에. 경찰관님, 저희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옛날 아버지 직장. 3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어요. 30분 후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공공데이터센터라는 간판이 바래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후 이곳은 폐쇄됐다고 들었어요. 여기가 맞아요? 네. 여기요. 건물 정문은 잠겨 있었어요. 경찰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열쇠를 받았어요. 삐걱. 문이 열렸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안 들어온 게 느껴졌어요. 지하로 내려가야 해요.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두컴컴했어요. 경찰이 손전등을 켰어요. 지하 1층, 지하 2층. 계속 내려갔어요. 지하 3층에 도착했어요. 긴 복도가 나왔어요. 양쪽으로 창고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구역은 저쪽이에요.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어요. 예전에 아버지 따라 몇 번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A-201, A-215, A-233. 번호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A-247. 낡은 철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세린 씨, 제가 먼저 열까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할게요. 열쇠를 문에 넣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도했어요. 찰칵. 열쇠가 돌아갔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보였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창고라기보다는 감옥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구석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구석에 누워있는 사람. 머리는 하얗게 새고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지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요. 경찰관이 급히 다가와서 아버지 목에 손을 댔어요. 맥박 있어요. 살아 있어요. 정말요? 네.
빨리 구급차 불러야 해요. 경찰관이 무전기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저는 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세린이에요. 정신 차려요. 아버지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리나? 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었어요. 많이 컸구나.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곧 병원 가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없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3년 동안 여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분이시죠? 같이 가셔야 해요. 네.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회장님도 따라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회장님이 커피를 건네줬어요. 마셔요. 기운 내야죠. 고맙습니다, 회장님. 세린 씨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다만 장기간 영양 결핍과 탈수 상태였어요.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지시는 거죠? 네.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세린아. 네, 아버지. 3년 동안 뭐 했니?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버지 찾으려고 비서가 됐어요. 비서? 네. 대성바이오 회장 비서요. 거기서 증거 모으고 진실 밝혀냈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진짜 범인은 김연이요. 아버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람이 역시 그랬구나.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어렴풋이 의심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러다가 서버 로그를 추적했는데 김연희가 먼저 손을 쓴 거죠. 맞아. 어느 날 갑자기 날 여기 가뒀어. 증거인멸용이라면서. 이제 걱정 마세요. 김연희는 체포됐어요. 정태훈도요.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다, 세린아.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회장님이 병실에 찾아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도연입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니에요. 세린 씨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회장님이 깊게 인사했어요. 세린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세린 씨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은인이십니다.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 딸이 훌륭하게 컸네요. 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회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세린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요? 회사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복수를 위해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목적을 이뤘으니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사가 그리웠어요. 일하던 사무실, 동료들, 그리고 돌아갈래요. 정말? 네. 이번엔 진짜 비서로요. 복수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월급 올려줄게요. 2배로. 에이, 그건 농담 아니에요. 세린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2배도 부족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딸아, 좋은 직장 만났구나. 네, 아버지.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됐어요. 김연희와 정태우는 재판을 받게 됐고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대성바이오도 정상화됐어요.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떠났고 회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회장실 앞에 섰어요. 이번엔 스파이가 아니라 진짜 비서로요.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세린 씨. 회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편안한 미소였어요. 참, 세린 씨.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밥이나 한번 먹어요. 업무 얘기 말고 그냥 편하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세린 씨가 생각하는 그 뜻일 수도 있죠. 회장님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웃음이 났어요. 3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미래도 희망도.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를 찾았고 진실도 밝혔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일러요. 천천히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열쇠 하나를 쥐고 시작했던 이 모든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6개월이 흘렀어요. 대성바이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연희와 정태훈의 재판이 끝났고 두 사람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회사 내부 비리도 전부 정리됐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회사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서로 의심하고 눈치 보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다들 웃으면서 일해요.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지 2달 됐어요. 지금은 작은 IT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세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요. 딸, 오늘도 야근이니?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든요. 아니에요. 오늘은 일찍 끝나요. 저녁 약속 있어요. 또 회장님이랑?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사실 요즘 회장님과 자주 만나요. 처음엔 정말 업무 때문에 만났어요. 회사 정상화 작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만남이 늘어났어요. 커피 마시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그냥 산책하거나. 세린 씨, 네, 회장님. 나한테 계속 회장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늘도 회장님은 그 질문을 했어요. 벌써 10번째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도연이라고 불러요. 그건 좀. 왜요? 우린 이제 동료잖아요. 아니, 그 이상이고.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이상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세린 씨도 알잖아요. 저는 얼굴을 돌렸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사실 저도 알아요. 제 마음을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 회장님 차에서 열쇠를 뺐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르죠. 그때는 그저 회장님을 조사 대상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함께 위기를 겪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회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용감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따뜻했어요. 세린 씨, 나랑 사귈래요? 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계속 힌트 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회장님 눈이 진지했어요. 저도 세린 씨 좋아해요. 많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행복해서요. 저도 좋아해요. 정말? 네. 진짜예요. 회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세린 씨. 저야말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회사 옥상 정원에서요. 저녁 노을이 예뻤어요. 그런데 세린 씨. 네. 회사 사람들한테 언제 말할까요? 우리 사귀는 거. 에이, 벌써 다 알걸요? 정말? 네. 회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안 봐도 다 알아요. 회장님이 웃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상관없죠? 우린 당당하니까. 네, 당당해요. 다음 날 회사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세린 씨, 축하해요. 뭐요? 회장님이랑 사귄다며요? 어떻게? 회장님이 아침에 발표했어요. 전 직원 앞에서요. 네. 저는 황급히 회장실로 뛰어갔어요. 회장님, 왜 그런 걸 말해요? 회장님이 태연하게 웃었어요. 당당하다며요? 그래도 그렇지. 전 직원 앞에서요. 괜찮아요. 다들 축하해 주던데요? 정말로 회사 분위기는 좋았어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세린 씨 덕분에 회사 살았잖아요. 회장님이랑 잘 어울려요. 예쁘게 사세요. 동료들의 축하 덕분에 저는 부끄러움을 잊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회장님이랑 사귀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처음 회장님 봤을 때부터. 딸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잘 됐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예전처럼요. 행복해야 한다. 우리 딸. 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후, 대성바이오는 업계 1위가 됐어요. 비리를 없애고 투명하게 경영하니까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됐어요. 주가도 예전보다 2배나 올랐고요. 저는 여전히 회장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회장님, 아니, 도연 씨의 든든한 파트너예요. 세리나, 이제 회사에서도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어요. 왜요, 도연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 있어요. 왜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날 저녁 도연 씨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어요.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바다를 봤어.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세리나, 응? 고마워. 뭐가요? 날 살려줘서, 진실을 밝혀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도연 씨가 저를 안았어요. 나도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도연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이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세리나, 나랑 결혼해 줄래?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였어요. 저,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요. 너무 빠른가? 하지만 난 확신해. 세린이 내 인생의 파트너라는 걸. 도연 씨 눈이 진지했어요. 우리 함께 살자. 평생.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도연 씨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어요. 사랑해, 세리나. 나도 사랑해요, 도연 씨. 우리는 키스했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3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되찾았어요. 아니, 그 이상을 얻었어요. 아버지도 찾았고, 진실도 밝혔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작은 열쇠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차 열쇠를 주지 않았던 그날 밤.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장에는 회사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가 계셨어요.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딸, 행복해라. 아버지가 제 손을 도연 씨한테 넘겨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식이 끝나고 도연 씨가 속삭였어요. 세리나, 신혼여행 어디 가고 싶어? 바다요. 프러포즈했던 그 바다. 좋아. 거기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비서였던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서이기도 해요. 회사에서는 도연 씨의 파트너로 일하거든요. 여보, 응? 고마워. 왜 또요?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도연 씨가 웃었어요. 나도 고마워.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우리는 또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다. 3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가졌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버지, 좋은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았다. 열쇠 하나를 주지 않은 게 이 모든 걸 시작했다. 그때 만약 그냥 차 키를 줬다면 도연 씨는 죽었을 거고 나는 진실을 못 밝혔을 거다. 아버지도 못 찾았을 거고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일기를 덮고 저는 옆에서 자는 도연 씨를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도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았어요. 열쇠를 주지 않은 비서의 이야기. 아니, 사랑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행복한 시작.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